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즘에 LTV도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DSR 충족도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LTV가 계속 따라가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이제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집을 사고 팔고 하니까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 그래서 이제 야, 능력 되는 사람만 돈을 빌려 집을 살든가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가. 그래서 DSR 규제가 들어오니까 LTV가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DSR을 규제하면서 LTV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촬영 내용은 제가 그 주담대 용어를 LTV랑 DSR 요 관련해서 내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전에도 영상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더 쉽게 정말 불인이들도 알 수 있게끔 정말 쉽게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LTV랑 DSR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금융사 상품도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LTV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DSR이 어떤 뜻인지 그렇게 맥락만 제가 잡아볼게요. LTV가 뭐냐면 내가 구매하려는 그 물건의 담보 가치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의 한도를 보는 거를 LTV라고 합니다. 즉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면은 5억을 다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내 돈이 한 1억 5천이나 2억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산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LTV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매입할지, 분양받을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제 그 물건 가치 대비해서 돈을 빌리는 거. 이거를 이제 LTV라고 하는 거죠. LTV라는 거는 물건에 따라 다 틀리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몇 프로 나올지, 빌라가 몇 프로 나올지, 오피스텔, 뭐 단독주택, 그 물건의 형태에 따라 다 틀립니다, LTV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LTV가 다 틀리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에 대비해서 한도가 얼마 나올지는 각 금융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상담하고 받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담보의 가치 대비해서 내가 한도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았어요. 과연 근데 그거를 내가 빌릴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DSR이에요. 이 담보 가치 대비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액수를 확인하는 걸 LTV라고 하면은 그 액수 대비해서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거를 DSR이라고 해요. 즉 대출을 받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같은 5억짜리 아파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차주는 연봉이 2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봉이 2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이 빌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현재 차주의 그 1년 연 소득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게 DSR인데 은행은 이걸 보통 40%로 잡고 있어요. 즉 내가 연봉이 1억이면은 4천만 원까지는 이자와 원금 내는데 써도 된다 라고 보고 한도 내에서 빌리는 거죠. 집을 사거나 내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LTV도 보고 그리고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보고 그게 다 맞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TV 담보 가치도 보고 DSR 차주의 컨디션도 봐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LTV는 충족하지만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한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80세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수입이 없어. 연금술 문제야. 근데 이분은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럼 대출이 되냐? 가치는 나오는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DSR이 즉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질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2금융권이나 기타 금융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담보 가치는 좀 떨어지는데 이거 연봉이 좋다. 그러면 이제 담보 가치 대비해서 빌릴 수는 있지만 원하는 만큼 빌릴 수는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100억짜리 건물인데 왜 대출 안 나오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빌려 드릴 수는 있으나 과연 그거를 매달 이자 내면서 잘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LTV도 중요하고 DSR도 중요합니다.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DSR까지 맞춰서 대출을 다 받았어요. 근데 추가로 내가 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긴급하게 갑자기 우리가 살다 보면 병원비도 필요할 때도 있고 좀 급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럼 그걸 다 맞춰야 되냐?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계 대출 외에 뭐 긴급 생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자금이라든가 LTV랑 DSR 규제가 좀 덜한 그런 상품과 그런 금융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금융사들을 좀 비교해보고
그리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해서 거기에 맞는 대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 있어요. 다만 은행 가계대출에는 제한이 있다. 왜냐면 이게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한 내용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